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게 될 거 지난주에 이어서 문법 요소.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했는지 기억이 나니? 종결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높임 표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 잘 다뤄오시는, 특히 국어 역사도 잘 붙어서 나오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너희들이 열심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다 잘 대비하고 있을 줄로 믿고, 자, 오늘의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특 교재 몇 쪽을 펴면 되느냐? 204쪽 보도록 하자. 자, 204쪽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은 피동과 사동, 피동과 사동 강의가 아마 2개가 제공이 될 건데, 지금 강의가 피동과 사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개념 정리하는 그런 어떤 강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는 수특에 있는 어떤 문제 통해서 우리 개념 얼마나 제대로 정리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게. 지난주에 앉아서 찍었더니 애들이 문자가 막 와가지고 선생님 자면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눈을 좀 뜨세요. 뭐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피드백이 좀 있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서서 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수업은 항상 얘기하지만 지겹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유익할 거다. 그런 어떤 얘기야. 그래서 개념 정리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인터넷 강의 재밌겠지만 그것과는 달리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너희들한테 가급적 잘 전달해주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나에게 재미를 기대하지는 말아다오. 너무너무 어렵거든. 자, 시작해볼게. 자, 먼저 뭐부터 하게 될 거냐면은 피동에 관한 어떤 것부터 하게 될 거다. 자, 피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일단 피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지? 뭔가를 공부할 때 개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지? 자, 피동. 자, 피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바로 뭐냐? 거기 지금 204쪽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것처럼 당하는 거.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가 될 거다? 피동이 될 거다. 하는 어떤 거. 자, 그래서 피동의 반대 개념은 능동,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던 어떤 개념이니까 뭐 개념 자체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 하지만 문제는 아주 다채롭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다이지 않는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면서 가보자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이제 피동이 뭔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하지. 자, 피동문 만드는 방법. 자, 여기에는 피동문 만드는 방법이 2가지 정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너희들 교과서 언어와 매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정리해 보게 되면 피동문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 될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능동사에다가 피동접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동사에다가 피동접사 이희리기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될 거다? 피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피동문이 이루어지는 어떤 거지. 자, 그래서 보다에 보이다 이런 어떤 거. 그 다음에 먹다가 먹히다. 그 다음에 물다가 물리다. 뜯다가 뜯기다. 이런 어떤 거. 이희리기 피동접사를 붙여주면 피동문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뒤에 문제 보게 되면은 나오는 어떤 것이지만 이렇게 이희리기라고 하는 피동접사를 붙일 수 없는 그런 능동사들도 있다는 거.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어떤 거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없다에는 비동사 이희리기 그 어느 것도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없다를 비동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번째 비동문 만드는 방법 교재에 나와 있지. 그렇지? 용언 어간에다가 아지다라든지 어지다를 결합하는 것. 즉 문장의 형태 자체를 비동문으로 만드는 어떤 것 되겠지. 없어지다, 먹어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동접사를 붙이지 않고 문장의 어떤 형태를 비동문으로 만드는 어떤 거. 자, 이런 어떤 것들을 교과서 맡기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장 형태를 비동문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통사적 비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용한 어간에다가 어지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붙이는 비동문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째 비동문 만드는 방법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어떤 것이 되는데, 어근에다가 정비사 되다 받다를 붙이는 어떤 거. 초대되다 초대받다 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어근에다가 전미사 되다 받다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비동문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도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냐면 어휘적 비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지. 자, 어휘적 비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어휘 자체가 비동이 되는 어떤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라고 하는 어떤 거. 당하다라는 어휘 자체가 비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어휘적 비동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어떤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비동문 만드는 방법 4가지 하는 어떤 거 배워봤다 하는 어떤 거야.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어떤 개념이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있게 되는데, 자, 하나는 뭐냐? 자, 비동문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능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어떤 거야. 자, 그래서 온산이 흰 눈으로 덮였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온산이 흰 눈으로 덮였다. 이 비동문은 어떻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노? 이거는 비동문, 이거는 뭐고,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동문이 되는 어떤 거네. 조금 이따 설명해야 될 부분이 먼저 그렇게 나와 버렸다 하는 어떤 거야. 뒤에 보게 되면,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는 어떤 능동문이 있고, 자, 이걸 비동문으로 바꾸면 뭐냐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비동문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어떤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뭐냐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비동문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있지. 대표적인 어떤 거. 기출에 이미 다루어진 거, 날씨가 많이 풀렸다.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라고 하는 어떤 거 안 되는 어떤 거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어떤 거고, 감기를 걸었다 이런 어떤 거 안 된다. 그래서 비동문은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비동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간혹 시험에 다루어진다는 거 보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비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꿨더니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야. 어떤 케이스가 될 거냐? 자, 참새 한 마리가 보수 3명에게 잡혔다라는 비동문이 있어. 자, 이걸 그러면은 무엇으로 바꾸느냐? 능동문으로 바꾼다. 라는 얘기야. 능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보수 3명이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는 어떤 거지. 자, 그럼 보수 3명이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 보수 3명이 합심해서 참새 한 마리를 잡았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 3명이 각각 참새 한 마리씩 잡았다 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지. 물론 이것도 기출에 다루어진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비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꿨을 때 중의성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어떤 거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어떤 사실 바로 뭐냐? 이것도 시험에 기출에 이미 다루어진 적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데 바로 뭐냐? 이중 비동. 자, 비동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2번이나 비동하는 어떤 거. 자, 비동 표현 같은 경우는 출제 포지션이 문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이 어디로 튀어 들어갈 수도 있느냐? 장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장문에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을 때 뭐냐면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을 믿겨지지 않는다 라고 바꾸잖아. 그러면 그건 잘못 퇴고한 부분들이 된다 하는 어떤 거야. 그래서 문법은 항상 문법에만 출제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수능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장문으로 튀어 들어가는 거 그거 많이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또 독서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던 짓이라는 어떤 거. 그래서 문법을 다른 어떤 제재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 하는 어떤 것도 기억하자 하는 어떤 거.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믿겨지지라고 하는 어떤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믿기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어떤 거지. 자, 그럼 충분히 비동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믿다라고 하는 어떤 어간에 기라고 하는 비동석사 붙어서 믿기다 비동 표현 됐지.
여기에 또다시 문장의 형태를 어지다 붙여서 믿겨지다. 뭐냐면 쓸데없는 이중 비동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중 비동 문제도 이미 기출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궁금할 수 있지. 지금까지 비동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며 출제됐던 문제는 뭐냐? 굉장히 심플하게도 비동접사 제대로 붙였냐, 붙이지 않았냐, 이런 어떤 문제가 가장 높은 오답률로 출제된다는 거. 자,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온상이 흰 눈으로 덮였다. 자, 덮였다는 거고, 덮다라고 하는 어떤 어근에다가 이라고 하는 비동접사가 붙어서 덮이다라고 해서 비동사가 됐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떤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느냐? 덮다에 이라고 하는 비동접사가 붙은 것이 아니라 히라고 하는 비동접사가 붙었다라고 착각하는 어떤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저는 결코 착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것 같지? 하지만 선생님이 다음번에 문제 넣어놨어. 문제 넣어놓으면 너희도 한 50% 정도는 오늘 들었던 설명을 새까맣게 까먹고 너희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어떤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야. 복잡하게 출제되는 것은 의외로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장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심플하게 출제되는 어떤 형태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비동접사를 붙여야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비동사라고 생각했는데 또 비동사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어떤 거 되겠지. 자, 그러면 비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다 정리됐다든지 어떤 순서로 정리돼야 되는 것인지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비동이 뭔지 하나 어떤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동 표현 만드는 방법 4가지 하나 어떤 거. 자, 그 다음에 비동 표현을 능동문으로 만들었을 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어떤 거가. 그 다음에 능동문으로 만들었더니 중의성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어떤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뭐가 될 거냐? 이중 비동 하는 어떤 거 되겠지. 자, 그리고 뭐냐면 비동사, 그래서 비동접사를 붙여서 비동사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없다 같은 어떤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어떤 부분, 어떤 비동접사를 붙이는 것이 맞느냐? 덮다에는 이라고 하는 비동접사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주면은 그게 무리가 없겠다 볼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동을 다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거냐? 사동으로 가보자 하는 얘기야. 자, 사동도 마찬가지. 일단 사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사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뭐냐? 거기 보게 되면 자, 사동은 시키는 거. 그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어떤 거. 그것이 바로 사동이 될 거고, 사동의 반대 개념은 주동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동이 뭔지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사동문 만드는 방법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사동문 만드는 방법. 사동문 만드는 어떤 방법 몇 가지. 얘도 비동과 마찬가지로 4가지 될 거다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주동사 어간에다가 사동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주 붙이게 되면은 뭐가 된다? 사동사가 되겠지. 사동사가 되면 당연히 사동문이 되는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래서 뭐냐면 보다, 보이다. 자, 보이다는 이때 이는 비동접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동접사가 될 수도 있지.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야. 보게 하다라는 의미의 보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옷을 입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방을 들리다, 들게 하다라는 어떤 거지. 그 다음에 물건을 맡기다 하는 어떤 거. 맡게 하는 어떤 거, 맡기다. 그 다음에 식욕을 돋다해서 돋게 하는 거, 돋우다 하는 어떤 거 되겠지. 그 다음에 쏟다, 쏟구다. 그 다음에 낮다, 낮추다. 이렇게 해서 주동사 어간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 정비사를 붙이면 사동사가 되고 사동문이 되더라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사동사도 마찬가지,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사동접사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주동사들이 있다.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끄타라고 하는 어떤 거. 자, 끄타는 뭐, 이히리기, 그죠? 어떤 사동접사도 붙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끄타를 사동문으로 만들려면, 문장의 형태를 사동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걸 동사적 사동이라고 교과서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끊게 하다 하는 어떤 거. 그렇지? 그래서 용언 어간에다가 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장 형태를 결합하게 되면 개하다라고 하는 문장 형태를 결합하게 되면 사동문 되게 하는 거. 보게 하다, 입게 하다, 그 다음에 끊게 하다라고 하는 어떤 거 되겠지. 자, 그래서 문장의 형태를 사동문으로 바꾸는 개하다를 붙여서 사동문 만드는 방법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어근에다가 사동정미사 시키다를 붙이는 거예요. 주차 시키다. 그 다음에 퇴학 시키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근에다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키다라고 하는 정미사를 붙이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다? 사동문이 되는 어떤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기출에서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되느냐면, 자, 지금 어근 뒤에 붙는 시키다는 어때?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만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주차시키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차하고 오면은 그 시키다라고 하는 정비사를 쓸 수가 없어. 주차시키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차를 하게 하는 어떤 거야. 내가 주차 요원으로 하여금 주차하게 하는 어떤 거. 그런 경우에는 시키다라고 하는 정비사, 어근 뒤에 붙는 시키다라고 하는 정비사를 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시키다라는 정비사를 쓸 수 없고 주차하다 하는 거. 금지하다도 마찬가지야. 금지하는 거는 내가 금지하는 거고 금지시키다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도 어근 뒤에 붙는 시키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거 반드시 기억해 주자 라는 어떤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어휘적 사동. 어휘 자체가 사동인 경우가 있지. 나는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다 라고 하는 어떤 거. 시키다 어휘 자체가 사동. 그래서 사동문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가 되는 어떤 거냐? 네 가지 될 거다. 자, 그래서 주동사 어간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 정미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의 어떤 형태를 보조용은 구성으로 문장의 형태를 개하다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근 뒤에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미사 시키다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휘 자체가 사동인 심부름을 시키다. 이때 시키다는 정미사 아니고 본동사 시키다가 될 것이다. 하나. 자, 그래서 뭐냐면 사동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자, 사동문과 관련해서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옆에 당시 작년 평가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작년 3학년 평가원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지. 자,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어떤 거. 그것이 바로 직접 사동이야. 예문에 보게 되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라고 하는 어떤 거.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에게 젖을 물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젖을 물리는 어떤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어떤 거. 이거는 직접 사동이다. 직접 사동이 있으면 뭐도 있겠다? 간접 사동도 있겠지. 자,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뭐냐?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게 한다.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게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거. 자, 그러면 간접 사동은 뭐가 되는 거야? 엄마가 아기에게 시키기는 해. 그지? 하지만 뭐냐? 책을 읽는 그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 그래서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어떤 거.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간접 사동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얘기야. 그래서 직접 사동, 사동문을 보면서 이거는 직접 사동이다. 그래서 시키기도 하면서 그 행위에 참여하는 직접 사동이다. 이거는 간접 사동이다.
이거는 시키기만 하지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는 어떤 거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직접 사동이냐 간접 사동이냐 중의성이 발생하는 어떤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라고 했을 때, 자, 엄마가 동생의 옷을 입혔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냐, 엄마가 동생의 옷을 직접 갈아입힌 경우, 그건 뭐가 되겠어? 직접 사동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동생에게 옷 갈아입어라 옷 갈아입어라 잔소리를 하고 옷은 동생이 갈아입었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간접 사동 된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사동사가 붙는 사동문 같은 어떤 경우는 직접 사동으로도 간접 사동으로도 이렇게 중의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러면 사동사 붙는 어떤 사동문은 다 직접 사동, 간접 사동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작년 평가원에 주제됐던 문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혔다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사동 전미사에 의한 그런 사동문이 될 거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혔다 하게 되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킨 거고, 책은 누가 읽었어? 학생들이 읽었지. 뭐냐면 선생님이 읽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의 경우에는 뭐가 될 것이다? 간접 사동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얘기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별하는 어떤 문제가 문장이 좀 복잡해지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언제 본다? 4월부터 수능 전까지 우리가 무지하게 짜증나고 어려운 그런 어떤 문법 실적 문제들을 보게 될 거란 얘기야. 그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때 우리가 또 틀리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머릿속에 익히고 하면 된다는 거, 지금은 개념만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사동문과 관련해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요소 기본 개념 정리해봤어. 첫 번째 사동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동문 만드는 방법, 사동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근 뒤에 붙는 어떤 시키다, 사동의 의미가 없는데 시키다를 사용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별하는 어떤 거,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직접 사동, 간접 사동, 중의성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인지 그거 제대로 복습해주면은 좋겠다 하는 어떤 얘기야. 자, 개념 비동과 사동과 관련해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비동과 사동과 관련해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반드시 복습, 문법은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다음 강의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꼼꼼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수고했다.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보도록 할게.